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네, 오늘도 자두밭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두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제목을 도장지를 알면 열매가 보인다. 도장지를 잘 관리할 줄 알면은 자두 열매가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유목기 3년은 자두나무를 무조건 키우세요. 무조건 키우는데 신경을 쓰시고, 자, 4년차부터 과일을 달면은 나무를 굶겨야 됩니다. 나무를 굶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하얗게 저희 지방에 눈이 좀 왔습니다. 아주 많이는 안 오고 살짝 밤새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었는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한 10시쯤 돼서 싹 녹아가지고 지금은 눈이 다 녹았습니다. 녹았고요. 제가 오늘 자두밭에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자, 도장지를 알면은 열매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도장지를 알면은요, 여러분들, 자, 자두 열매가 보입니다. 도장지를 관리를 잘못 하셔가지고 모두들 자두 열매를 많이 달질 못하고, 특히 저런 대목, 큰 성목 밑둥치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까지는 특히 자연 개심령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무가 50년 30년 된 나무,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결과지나 부주지나 도장지를 잘못 관리해서 열매를 못 따는 경우를 봤는데 상당히 안타깝고요. 늘 해오던 옛날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시고 그렇게 농사를 하시는데, 그런 거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무 전지, 자두나무 전지, 그리고 수많은 어떤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볼 적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을까지요, 중구난방 우후죽순으로 도장지를 농사를 짓고 나면 이렇게 여름부터 쭉쭉 올라오는 와 있는 도장지를 전부 다 그대로 가을에도 그대로 두셨다가 12월달 1월달 돼서 이제 농사가 많으시니까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이제 2월달 입춘 지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도장지 전지를 동계전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싹둑싹둑 자르시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도장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영양분을 하늘로 뺏어가고, 이 직립성, 모든 나무들은 직립성으로 똑바로 자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서서 양분을 다 뺏어가는, 이런 훔쳐먹는 도장지죠. 말 그대로 양분을 훔쳐먹는 가지, 이걸 보고 도장지라 그러는 건데, 이 도장지를 관리를 하려면요, 자, 봄부터 저희가 자두나무에 적심을 하지 않습니까? 적심을 하면은 그 적심할 때부터 결국은 그 적심해서 신초 적심하는 게 그게 도장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5월 달부터 신초가 저희가 이제 아직 전지요, 동계 전지를 안 했는데, 요렇게 된 가지에서 여기 자르든 이렇게 그냥 두든 신초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올라오고 여기서도 올라옵니다. 꽂는 애는 꽃을 피고 열매가 맺고, 그 꽂는 옆에 보면 잇놈도 있어요. 잇놈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올라가서 신초가 계속 올라줘요, 이렇게. 이게 도장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봄부터 5월달부터 적심을 한 3번 정도 하시고, 자, 적심은 언제까지 하시면 좋으냐? 늦어도 6월 중순 전까지는 적심을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적에 신초가 올라올 적에 그 적심을 한 3번 정도 아주 공들여서 늦지 않게 잘 해 주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벌써 그 눈마다 잎눈마다 전부 그 사이에 열매가 내년에 열매가 맺힐 꽃눈이 옵니다. 그 꽃눈을 가을까지 충실하게 잘 토실토실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벌써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생길 때부터 정해져요. 있는 꽃눈이. 그래서 요런 눈마다 전부 다 그게 꽃눈이 된다는 거죠. 전부 올라오잖아요, 가지가. 그러면서 이 뒤쪽은 태화를 시켜야 되지만은 이 뒤쪽에도 전부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 와 있죠. 그런 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태화를 시켜야 되지만 요런 데 꽃눈은 적심을 7cm 이하로 두고 이상 이렇게 5cm에서 7cm 정도 두고 계속 적심을 해 나가야 돼요. 3번 정도. 적심은 손으로 이렇게 신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봄에 새순이다 그러면 그 맨손으로 그냥 적심을 연하니까 신초에 말 그대로 새로 오른 신초예요.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찝어주기만 하면 해도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초를 잘 찝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5월달에 적심을 3번 정도 하시고 늦어도 적심 3차 할 때는 6월 중순까지는 6월 10월 전까지는 적심을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안 하시면 도장지가 또 가을까지 쭉쭉쭉 계속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크면은 가을까지 크면은 그게 이제 저거 되는 거죠. 이제 도장지가 되는 거죠. 양분을 사람이 바빠서 다 못 잘라줌으로 해서 계속 굵어요. 가을 될 때까지 그게 계속 가지가 굵어요. 그러면 그게 도장지가 되는 거죠. 뭐 딴 게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덜 잘라주고 또 드문드문 덜 잘라주고 거기서 또 자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여름 그늘지는 열매에 그때는 열매가 이미 달렸잖아요. 그러면 그늘지는 여름에 이제 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도장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도장지를 여름에도 또 나름 쭉쭉 자라면은 이렇게 쭉쭉 자라 올라갔어요. 쭉 자라 올라가면은 이만큼 여름에 그때는 빳빳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전지가위로 또 잘라줘야 돼. 이렇게 그냥 대충 잘라주세요. 이만큼 그늘만 안 지게 한 10cm 이내로 그냥 놔두고 그렇게 대충 잘라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가을에 자 저희가 이렇게 전지해 놓은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기른 가지가 전혀 없죠. 이런 가지가 전혀 없죠. 이런 가지가 이렇게 하나 서 있는 게 없죠. 이렇게 자 이걸 보세요. 이렇게 가을까지 안 잘라가지고 우죽순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전부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12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전지를 해준다고 그때 가서 막 가위를 대고 자르시는데 자 나무는 직립성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잘라주고 내기더만 여기에 밑에 부분에 부주지하고 이제 여기가 연결 부위라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에 꽃눈이 거의 안 와요. 예? 여기 잘라준 데는 보세요. 여기 잘라준 데 맞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여기서부터 튀었잖아요. 작년에 여기 잘라줘가지고 튀었는데 여긴 꽃눈이 없잖아요. 일로 올라가요. 꽃눈이 위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양분을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도장지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어떤 나무의 성질을 이해를 잘 하시고 도장지 관리를 여름에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해 주시자는 거지. 자, 여름에 해 주셔도 가을에 또 쭉쭉 자란 게 그게 가을에 엄청나게 우죽순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자두나무 동계전지 그러면서 가을전지 그러면서 이제 하실 때 잘 보시면은 자두나무마다 막 이렇게 우죽순 이렇게 서 있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게 가을까지 놔두시면 안 돼요. 그 가지를 전부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전부 잘라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작은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영양분은 올라오다가 여기 잘라준 밑에 여기에서 다 맺혀가지고 이게 꽃눈을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분이 여기에 맺혀야 돼요. 쭉 올라가서 가지 끝에, 예? 이렇게, 이런 가지처럼 이렇게 쭉 놔뒀다 가지 끝에 이렇게. 일로 모이면 안 돼요. 이쪽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철마다 계절마다 전지를 어떻게 해주느냐. 오늘도 이거 두더지 팔랑개비가 엄청 시끄럽네요. 바람이 또 겨울바람이 많이 부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설철마다 전지를 봄에는 적심 한 3번 6월 15일 전까지 꼭 하시고, 여름에는 그늘 안 지게 관리 전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도장지 관리 전지. 가을에는 장초전정입니다. 가을에는 장초전정, 도장지, 그야말로 쭉쭉 막 1m, 2m, 3m씩 자란 거. 이거를 그대로 두고 겨울을 나지 마시고 가을에 다 자르세요. 예, 가을에 다 자르시고, 그러면 1년에 봄, 여름, 가을 전지를 착실하게 하셔야 도장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장지 관리를 하고 나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결과지가 돼 가지고 이게 결국은 열매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와 가지고 내년에 충실한 열매가 달리고, 12월 가을에 과일 다 따고 여기에 우죽순을 세워 놓으면은 양분은 전부 다 그 나무 꼭대기로 다 빨아 올려요. 저런 꼭대기로. 그래 가지고 영양분을 나무는 전부 끝으로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 상단부 전지도 요 밑에 가지를 하나 안테나를 두고 거기서 잘라주면 그 안테나가 다시 역할을 해가서 쭉쭉 빨아 올리죠, 영양분을. 그래서 그렇게 나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나무는 그래서 항상 도장지를 알고, 나무의 성질, 도장지가 어떻게 자라고 도장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될 것인가. 이 도장지 관리하는 데 따라서 나무의 어떤 결실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나무 관리입니다, 이거는, 도장지는. 그리고 나무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유목기 심어놓고 유목기 3년까지는 무조건 크게 키워야 됩니다. 크게 쭉쭉 이래 부주지 많이 받아가지고, 주지 4개 부주지 많이 받아 쭉쭉 키워야 돼요. 자, 8m형 이거 무슨 수익인가 한번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요즘 다줄지고 뭐고 이렇게 가지를 많이 빼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 가지를 많이 빼내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도담인데 이 줄은. 자, 멀리서 한번 볼게요. 엄청나잖아요. 한 나무가 많이 이렇게 빼내야 돼요. 주지에다가 부주지 많이 빼내. 이래가지고 결가지를 많이 만들고, 가을에 그 자라는 도장지를 하여튼 놔두면 안 돼요. 그거. 가을 도장지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도장지입니다. 그거 놔두면 말 그대로 도장지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계전정 그렇게 놔두고 가을에 안 자르고 겨울에 아무리 동계전정 잘해보세요. 그 열매 틀렸어요. 벌써 열매가 그렇게 좋은 게 절대 안 닿아요. 가을 전지를 잘해놔야 열매가 온다. 봄 적심, 여름 전지, 가을 전지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여름 전지는 혹시 몰라요. 바쁘면은 그냥 지나가도. 그러나 가을 전지는 꼭 하셔야 돼요. 봄에 적심 6월 15일 전까지 꼭 하시고, 그래야 꽃눈이 맺혀 있어요. 이미 정해져요. 그리고 가을 전지를 꼭 하셔야 돼요. 쭉쭉 놔두셨다가 우죽순 놔두셨다가 하지 마시라는 거. 동계 전지 할 때 그거는 가을 전지를 안 해가지고 벌써 이미 양분이 도장지로 다 간 거를 늦게서 그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열매에 충실하게 내년 봄에 그런 어떤 열매를 달 양분을 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전지를 아주 필수적으로 하시자 그런 말씀드리고, 나무는 유목기 때 3년 동안은 무조건 키우시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그때는 비료를 1년에 5번 줘도 되고, 퇴비도 2-3번 줘도 돼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줘도 됩니다. 그 대신 질소끼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맞춰서 좀 주시면 좋고,
4년차 봄부터 열매를 타시되 부주지를 또 그때부터 잘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열매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덜 자란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라긴 자라도 덜 자란다. 바람에 흔들리면 덜 자란다. 그래서 저렇게 붙드름해라 그랬고, 붙드름해서 키우는 게 수영이 좋고요. 덕시설해서. 자, 그렇고요. 나무는 열매가 달리면은 덜 자라니까 열매 달리기 전에 계속 많이 키워놓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키워놓고 열매를 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달고 나면은 절대 비료, 퇴비, 질소끼, 특히 퇴비는 질소끼입니다. 뭐 비료 안 줬다고 퇴비는 맘 놓고 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유박에도 전부 유박 질소끼입니다. 유박. 그러면은 그런 퇴비들을 줘놓으면은 질소끼가 생겨서 이 바란스가 안 맞아가지고 나무가 그때부터 우죽순 도장지만 또 많이 올라와요. 퇴비 비료 많이 주는 순간 도장지를 튀어요. 그러면은 도장지가 튀는 순간 열매는 망치는 거죠. 열매가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망치는 거예요. 열매가 덜 달려요. 덜 달리고 잘고 도장지가 많이 튀면은 나무는 비대해지고 하면은 나무는 열매를 안 달아요. 굶겨야 됩니다. 4년 차부터는 굶겨서 한 2, 3년 굶기세요. 그리고 열매를 계속 달으세요. 그 5년 차, 6년 차까지 비료 퇴비 안 줘도 돼요. 주시려면 인산가리나 좀 주시고, 인산가리, 칼슘 이거 좀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굶겨야 돼요. 질소끼로 주시면 안 돼요. 질소끼 주시면 안 되고, 그렇게 나무를 길러셔야 나무는 좋은 과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스폰지 현상, 자두, 가을에 추위자두, 특히 추위자두입니다. 특히 스폰지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시고 아직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혹시라도 못 보시고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무조건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전화 주시고 상담하시고 저희 밭에 견학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견학도 제가 시간이 되면 계속 언제든지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 현상, 내부 갈변 현상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제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제목을 치세요. 스폰지 현상, 내부 갈변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견학 오셔도 되고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제가 응답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견학 오신 분도 한 분이 제가 스폰지 현상은 물을 주면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물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물을 주길래 그걸 없애냐고 이제 직접 견학을 오셨어요. 그분은 와서 물 시설하고 보시고 가시고 물 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별거 아닙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점 전화 주세요. 주시고 자, 이 도장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도장지 이 성질에 대해서 자두나무 이제 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도장지를 관리 잘 하시면은 열매가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도장지는 아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봄에 적심부터 5월달에 적심, 신초 올라오는 거 적심부터 6월 15일까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15일 전에는 무조건 3차까지 다 해주시고 여름 전지는 아주 바쁘시면 아주 큰 거만 그냥 듬성듬성 과일에 그늘 안 지게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그리고 가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자 과일 따기 전에도 전지를 하잖아요. 과일을 왜냐면 너무 그늘이 지면은 양분을 또 도장지가 뺏어가고 과일에 갈 거를 도장지가 오히려 다 빨아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늘이 지면 또 과일에도
과일 익어가는데도 안 좋고 햇볕을 덜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도장지는 적당하게 그때그때마다 잘라주시고, 자, 과일을 다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더라도 가을에 저희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7cm 밑으로 한 10cm 남겨놔도 돼요. 이렇게 무조건 한 7cm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위에 그냥 잘라버리면 여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 꽃눈이 맺힌다는 거예요. 양분이 여기 와서 맺혀요. 여기서 막았어요. 이제 막았다 그러는데 흔히, 예, 전지하시는 분들이 막았다 그래서 여기 막았잖아요. 막으면 그 밑에 요렇게 꽃눈이 영양분이 여기서 맺혀요. 여기에서 다 맺혀가지고 여기 전부 다 올라가다가 여기 맺혀가지고 여기에 충실한 꽃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르니까 막으니까 두 개 막았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바글바글 왔잖아요. 이렇게. 예. 위로 안 튀는 거 이런 거는 보세요. 여기에 딱 맺혀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봄 되면은 막 꽃이 무수하게 오고, 그러니까 요거를 마음대로 잘라서 키워보세요. 관찰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가을 전지를 이렇게 해놓고 2월 3일 날 올해 이제 입춘 지나면은, 예, 그때 지나서 이 가지를 추위가 이제 다 지나가죠. 그리고 이번에 구정추위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워가지고 오늘 눈이 살짝 왔어요. 내일도 눈이 살짝 온다는데 이틀 눈이 살짝 오고 전국적으로 또 추위가 납니다. 영하 10도 12도 막 내려갑니다. 저희 지방 기준으로. 그래서 구정추위가 원래는 있습니다. 제때제때 계절별로, 예, 이 또 추위가 있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미리 자르지 마시고, 예, 입춘 지나고 꼭 날씨 좋은 날 잘라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봄에 꽃 필 때. 자, 이거는 뭐 여기 잘라도 되고 여기 잘라도 되고 이런데 제가 요즘에 쇼츠 짧은 영상으로 계속 이 결가지, 동계전지 결가지 하는 방법을 계속 가지마지마다 생김새가 다 틀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한 가지 좋은 게 있네요. 자, 이런 가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가을에, 여름에 이게 안 잘라준 가지예요. 여름에 엄청 굵었어요, 벌써. 이렇게 굵으니까 이게 쭉 올라가 있으면 도장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도장지가 여름에 안 잘라주니까 이렇게 여름에 잘라준 이런 가지들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꽃눈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꽃눈이 맞긴 맞는데 그렇게 충실하게 오지 않았잖아요. 요 밑에 이렇게 맺히는 데도 없고, 여기처럼 이렇게 맺히는 데도 없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놨어야 돼요. 그럼 작년에 맺히고 또 올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여기 신초 튀어가지고 올 봄에 신초가 튀어가지고 쭉쭉 자라면서 여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 따라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이제, 예, 입춘 지나고 전지할 때 여기쯤 잘라 놓으면은 이제 올 가을서부터는 아마 요게 또 틀려질 거예요. 틀려지고 지금 많이 옵니다. 오고, 그러니까 요런 관리를, 결과지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가지고 도장지, 자두나무 도장지가 어떻게 형성되며 얘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자르니까 얘가 과일이 굵고 많이 달리더라. 예,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부주지를 많이 빼세요. 이목기 때 많이 키워가지고 부주지 많이 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결과지를 가을에 전지해주면 그게 결과지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쉬워요. 너무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꾸 전화 오시는 거 보면, 물론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오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은, 예, 듣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두농사 이제 하신다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가지만 자르면 됩니다. 이거 올라오는 도장지만 자르면 이렇게 결과지가 된다는 거. 결과지를 일부러 어떻게 공 들여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결과지는 가을에 그냥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을에는 장초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장지 전정. 높이 올라간 걸 그거 잘라야 돼요. 가을에 자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동계전정 할 때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추울 때. 그러면 꽃눈에 이게 상처가 오고 얘가 데미지 입고 동해를 입어요. 이렇게 자르면 12월 달에 1월 달에 자르면 그때 자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입춘 지나고 원래 2월 3일 입춘 지나고 구정세고 입춘 지나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추위가 안 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벌써 2월 말 되면 뽀록뽀록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예? 3월 거의 한 달 가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꽃이 피어요. 이제 점점 땡겨져 가지고 계절이 더워지고, 그래서 3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지방에 옛날에 4월 5일 지나야 꽃이 피었지 3월 말에 꽃 안 피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땡겨졌어요. 한 일주일 꽃이 거의 5일 이상 땡겨졌어요. 지금 3월 말에 피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일찍 꽃이 피면은 또 봄에 냉해피해가 옵니다. 봄에 냉해피는 뭐냐면 꽃이 피고 나서 설이 오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날씨가 추워서 설이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냉해피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꽃이 피어 있는데 설이가 오면 꽃이 죽어요. 푸르륵 죽어버리면 수정도 되기 전에, 예, 암수 수술이 이렇게, 예, 벌이 와서 수정을 해줘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냥 수정되기 전에 꽃이 망가져버려요. 예, 설이에. 그러면 그게 이제 냉해피해인데, 냉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드럼통도 제가 설치해 놓고 왕개도 피운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장지를 알면은 열매가 보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드렸고요. 무조건 가지를 잘 충실하게 자르세요. 자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열매는 좋고, 그 다음에 질소기 있는 탭이나 이 비료, 질소 비료, 봄에도 질소 비료를 이 나무 수세를 봐서 절대 이 비료는 나무 수세 보고 주시고 탭이도 나무 수세 보고 주셔야 돼요. 열매, 그 도장지가 많이 올라오는 순간 열매를 망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는 그래서 굶겨야 열매가 많이 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자두 농사를 하시는데 기왕 하는 거니까 관찰을 잘해서 관찰력이 있으셔야 돼요. 관찰을 잘해서 봄에 예를 들어서 얘를 적심을 해놨어요. 올라오면 신초 올라오면 여기 이제 뭐 좀 이따가 내가 여기 동계전지를 이렇게 자르겠죠. 자르고 나면은 여기서 막 다 튀어요. 예, 그 어떤 분이 또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너무 바짝 잘라놓으면 여 밑에서 잎이 없어서 고기 자르면 어디 잎이 있어서 이렇게 나무를 보호하느냐, 이런 광합성 작용을 하고 하느냐, 도움을 주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가지고 제가 어제 소추 영상에 또 올렸잖아요. 여기서 자르면 분명히 신초가 또 나와요. 계속 자르. 그게 이제 신초 적심하고 여름 전지하고 가을에 도장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때문에 고소 올라오면서 잎이 또 이만큼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좌우지간 얘를 잘 관리하셔서, 동계전지는 가을은 장초전정이고 동계전지는요 입춘 지나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내가 별게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살짝 다듬어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도장지 이 장초전정할 때는 자동 전지 가위를 가지고 하시고요. 자동 전지 가지고 막 대충 빨리빨리 잘라야 되니까 듬성듬성 자르시고, 그 다음에 특히 봄에 2월 입춘 지나고 하는 동계전정, 저는 항상 입춘 지나고 합니다. 동계전정을 할 때는 요걸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그 전지 가위를 손으로 하는 수동 가지고 하는 게 예민하게 이렇게 잘 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장가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자동 가위를 들이대고 딱딱 하다 보면요, 자동 가위는 여기 잘라야 되는데 막 이렇게 툭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거든요. 예민하게 안 잘라줘요. 그래서 저는 동계전쟁 할 때는 자동전지 가위를 잘 안 쓴다. 이런 말씀을 또 오늘 곁들여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도장지를 알면은 자두 열매가 보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뭐 또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